이번 세션에 오늘 굉장히 많은 스위치 벤더 지사장님들 혹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닌데 뭐 거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대단히 기분 좋은 얘기가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항의와 격려는 언제든지 열려 주시기 바라고요. 스위치 벤더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오픈플로우에 대한 이런 이네이블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혹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차장님께서 40분 정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저를 보셨을 것 같고요.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오픈플로우 코리아에서 OF 매니아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만나뵙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좀 컨트롤러 벤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개인적으로 쪽지나 아니면 이런 문의사항으로 그러면 스위치 단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스위치 벤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조금 전에 빅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왜 우리 거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쭉쭉쭉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조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빅스위치에서는 SDN이면 뭐든지 다 돼, 퍼포먼스 이슈 없어 라고 말을 했지만 방금 전 발표를 한 거에 있어서는 퍼포먼스 이슈도 있고요, 시큐리티 이슈도 있고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산업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내용과 오픈 진영에서 주로 연구하는 진영에서 움직이는 레벨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은 뭐 혼잡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 것들도 사실이고요. 이거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상용 스위치나 상용 벤더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무 준비가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는 새로운 SI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하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홈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셨는데 홈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엔티티에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거기서는 자체 컨트롤러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오픈 소스 형태로 해서 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엔티티에서 개발을 한 거고, 이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SI 사업으로 해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것이냐, 고객에게 당신네들의 네트워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일본 내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홈네트워크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엔티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SI에서도 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것에 고려하시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신승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제가 만든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는가에 대해서 좀 리뷰하는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SDN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SDN이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잘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어제도 한 고객을 만나고 있었는데 SDN이 그 개념을 아직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짚고 들어가면, SDN이라는 것은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이 분리되어지는 형태를 SDN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이 하나의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데 SDN은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이 분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오픈플로우와 SDN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 아키텍처를 SDN이라고 부르면 그 안에 이 컨트롤러와 데이터 플랜이 서로 통신하는 구간을 오픈플로어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픈플로어라는 것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이 분리가 되어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간을 오픈플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이거를 발표한 게 2달 전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API면 SDN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API를 제공하는 것을 SDN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무엇인가를 하니까 SDN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SDN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SDN이고 거기서 더 요거를 갖다가 진화시키고 굉장히 가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로스바운드로 통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프로그래머블 API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오픈소스 진영과 그 리서치나 이런 오픈소스 진영과 상용 진영이 다르다라고 좀 입김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는 오픈소스 진영에서 스탠포드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했고 여기서는 HP에서 지금 SDN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SDN은 명확하게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이 분리가 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별도로 있는 것을 SDN이라고 하는 거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PI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것이 SDN은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다 알겠다. 잘 알겠어. 그래 SDN이란 건 뭐 하면 어쩌고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의 네트워크에 이것을 붙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 단계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유지 케이스들도 말씀드렸고 그 빅스위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처럼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구미가 당기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 되었지만 엔터프라이즈 진영에서는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 조금 전에도 빅스위치에서 내놓은 어플리케이션이 딱 2개거든요. 근데 그걸로 나의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빅스위치가 내년 1월 정도에 한 5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더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데 엔터프라이즈 내에 사용되어져 있는 스위치의 성능에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곧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위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원래 되게 재밌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상당히 다들 경직돼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저도 약간 경직돼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살짝 웃어주실 수도 있는데 다들 네, 저는 저의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장비를 선택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벤더들에서는 우리는 SDN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픈플로우를 잘 지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그러면 내가 아무 스위치나 그냥 오픈플로우 이네이블드 된 스위치만 딱 고르면 다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은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오픈플로우에서 말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오픈플로우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정의한 대로 이 오픈플로우가 다 지원이 되는가? 그리고 레거시하고의 연동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성능 관련돼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HP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에서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비밀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HP에서 공개적으로 내놓는 자료들이고요. 이 자료가 HP가 상당히 오픈플로우에 많은 SDN에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건 이렇게 공개하지도 않고 이제 미디어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육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12개의 터플 1.0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12개의 터플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성능을 발휘할 때 하드웨어로 하고 있는가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는가를 구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드웨어로 한다고 하면은 와이어 스피드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로 한다고 그러면 CPU 파워로 돌리는 거거든요. 얘도. 하드웨어로 하게 되면 라인 렛이 나오죠. 걔네들의 속도에 맞춰서. 근데 소프트웨어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저성능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 글로도 썼지만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는 나오겠지 아무리 소프트웨어라도. 근데 그 기대치를 아주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주는 속도가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HP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SDN에 하고는 있었지만 지금 이 풀커브에 들어가 있는 오픈플로우 소프트웨어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때에서는 이런 상용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베드에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HP 분들이 몇 분 와 계신데 제가 그분들과 눈 마주치기가 상당히 약간 안 처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어떠한 스위치를 제품을 구매를 하시거나 계획을 하시고 있을 때 이게 정말로 라인레이스로 나오는가 제 속도가 나오는가 모든 것이 하드웨어 베이스로 동작을 하는가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HP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면서 기존에는 거의 다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했었는데 요즘에 많은 부분에서 하드웨어로 동작을 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수가 하드웨어로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건 좀 숨겨진 자료에서 제가 다 A사, B사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건 ONF에서 플러그인 테스트를 했었던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플로우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다 지원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A사 같은 경우에는 12터플을 지원하면서 다 예스예요. 베리 굿이에요. 그런데 C사 같은 경우에는 12터플 중에서 L2 단계까지밖에 안 가요.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맥. 그리고 IP는 못 보는 거죠. L4 단계 전혀 못 봅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매치되는 것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지원되다 안 되다 하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그냥 미디어에서 떠드는 그런 벤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전체의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벤더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VLAN 스트립이 안 돼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오픈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드론 포트로 내보내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C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지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 보시죠. 근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저희 입장에서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실망에 적용하려는 입장에서는 딱 다 오픈플로우 지원한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거나 실망에 딱 적용을 했었을 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제약사항을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어떤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어떤 제품들을 나의 망에 꾸미고 내가 고가의 비용들을 지불을 해가지고선 테스트망을 꾸몄는데 제약사항이 다 걸려버리면 테스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제약사항들을 이용을 하셔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거시 네트워크가 연동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순수한 오픈플로우망과 레거시 네트워크하고는 서로 통신이 잘 안 돼요. 서로 통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을 ONF에서는 4가지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플로우 네트워크로 전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해서 3가지를 바꾸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인더나이트라고 해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와 그냥 레거시 네트워크가 서로 몰라요. 그냥 뭐가 어떻게 밤에 그냥 그 배처럼 서로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인터그레이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도메인을 다르게 해가지고 연결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하나의 어플들을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오픈소스로 해서 루트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루트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그 오픈플로우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 그 컨트롤러하고 루트플로우 서버가 있어서 레거시하고 그 네트워크 라우팅을 잡아주는 게 루트플로우라고 하고요. 이거의 개념은 간단해요. 기존의 네트워크는 그 FIB가 각각 다 있었다고 한다면,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FIB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글에서도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었습니다. 그리고 루트플로우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죠. 컨트롤 플레인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로 간다라고 하고, 이게 브라질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처음에 리서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레거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로우 지원하는데 기존에 레거시 스위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레거시 스위치를 다 바꿔야 돼? 다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요 중간에 그 장비를 하나를 둬가지고 이 레거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컨피규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플로우하고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디자인 되어지고 있고, 요거를 이용한 그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SDN의 굉장히 고부가 가치들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있고, 실제로 이거를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만들고 있는 그 회사들을 확인됐고요. 지금 이러한 훈련 노력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스위치 개념으로 아예 스위치에서 지원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브로케이드가 요즘에 하이브리드 포트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건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오픈플로우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포트 안에서 오픈플로우의 파이프라인을 따로 가져가는 거죠. 어떤 거는 이렇게 오픈플로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요 옆으로 가져가가지고 요거를 먼저 검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픈플로우로 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키텍처 상에서는. 그 다음에 아리스타에서 참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한 게, 레거시 네트워크하고 오픈플로우 네트워크가 서로 통신이 안 되고 라우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루트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포트 내에서 그 스위치 내에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하고 레거시 네트워크를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루트플로우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 요 기능들을 스위치 내에서 제공을 하고, 요거는 굉장히 오픈플로우의 상용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스위치에서 구현했다는 건 상당히 참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오픈플로우의 그 서로 다른 VLAN끼리는 통신이 또 안 돼요. 라우팅이 또 안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리스타에서는 이 기능도 같이 지원하게 했어요. 오픈플로우 네트워크가 다를 때 서로 그 스위치 내에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존의 네트워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서로 라우팅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 오픈플로우를 실망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아리스타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노고를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벤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위치 단계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 좀 해봤고, 그리고 좀 이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서 각 스위치들 간의 그 전략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략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본사를 대부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전략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의 온도차는 사실상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개월 지나고 나면 이 전략들이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그 결정권자들이나 엔지니어링에 있으신 분들이 다 본사나 이런 쪽에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서 수많은 테스트를 하시고 수많은 그 결론을 나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서는 국내에 연구를 하실 의도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이 전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전제조건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SDN이나 이 오픈플로우라는 거를 그냥 단기간 내에 생각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그 아키텍처의 범위로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회사들마다의 그러한 전략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 같은 경우에는 먼저 HP를 말씀드릴 건데요. HP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SDN 회사예요. 초기에 HP,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HP에서 SDN을 공부를 하다가 SDN이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서 하나의 벤더에 종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온 입장에서 HP의 전략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HP가 초기에는 시스코의 시장을 줄이기 위해서 SDN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시스코의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키고 이렇게 되면 시스코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HP가 인수한 회사들을 가지고서는 좀 확대하겠다, 시장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봤는데, SDN을 하면 할수록 고객들의 반응들이나 시장들의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것에 전략적으로 좀 바뀐 그러한 개념들이 좀 있고, HP 같은 경우 자기네 자체의 모든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 HP가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자원 중에 하나가 그 IPS 기능이거든요. 굉장히 탐지 능력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도 탑 클래스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티핑포인트 제품과 아크사이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걸 갖다 보안을 강화시키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 인수를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묶어가지고서는 지금 제공을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티핑포인트의 시큐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IMC라는 관리 툴과 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자사에 있는 스위치들과 아크사이트의 로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요거의 전략이 먹히게 되면 굉장히 그 네트워크 판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케이블 회사죠. 그 HBO라는 곳에 요거를 갖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잘못되어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 이거는 온통 HP 제품을 들었어요. HP 컨트롤러, HP 스위치. HP 컨트롤러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HBO나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자사의 그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이 됐고요. 이거는 아마 내년 정도에 그 국내에서도 론칭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IBM 같은 경우에는 HP와 같이 많은 솔루션이 있지만 IBM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사 솔루션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 보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IBM의 전략 중에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는 거 안에 레거시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버추얼 스위치에 대한 것들, 오픈플로어에 관련되어 있는 스위치들을 동시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초점들이 주어져서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그 컨트롤러와 그 DPS랑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버추얼 스위치하고 피지컬 스위치들을 동시에 쫙 관리하는, 이게 오픈플로어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레거시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거지만 IBM에서는 이게 좀 초점을 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NEC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이제 뭐 NEC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NEC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정말로 지금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곳이 NEC이기는 해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이나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나 그 오픈 API나 이런 것들 가장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아직까지 정의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기능들을 그 오픈플로어 안으로 SDN 안으로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지금 NEC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에서 스위치 기능이 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NEC는 스위치에서 최대한 많은 기능들을 빼겠다. 최대한 많은 기능을 빼서 자기네가 가장 자신 있는 컨트롤러 부분에 붙이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API든지 다 공개할 테니 당신네들이 자신 있으면 어플리케이션들을 붙여라. 라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선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게 그 NEC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지원이 활발하고 가장 정확한 지원을 해주는 데는 국내에서는 NEC인 것은 맞습니다. 그 NEC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하나 안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신성원 박사님 말씀하셨던 경로에 대해서 막 어떤 사용자는 일로 가고 어떤 사용자는 절로 가고 이런 것들을 NEC는 지금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다 해가지고 사용자별로 딱 구분을 해서 그냥 너는 방화벽하고 서버 로드 밸런싱 할 수 있게끔 해. 너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 너는 인가받은 거니까 그냥 다른 패스로 보내. 이런 것들을 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라드웨어하고 얼마 전에 또 디도스나 뭐 도스 공격에 대해서 했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서 그냥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아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데, 아리스타 자체로는 오픈플로우를 전략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굉장히 드라이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OS 자체가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CLI 창에서 그냥 리눅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OS로. 그래서 거기서 막 프로그래밍도 하고 막 아리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막 버추얼 스위치도 만들어내고 여기서 막 무슨 버추얼 머신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 소스가 오픈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그냥 아리스타 위에서 올리셔서 실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네트워크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SDN의 굉장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의 그 스위치단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 아리스타는 그거를 갖다 그냥 공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갖다 구현을 해서 무슨 트래픽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용한 어떠한 새로운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아리스타 내에서는 바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전략하에서 아리스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어떠한 것들이든지 뭐 클라우드가 됐든지 오픈플로어가 됐든지 버추얼 스위치가 됐든지 어떠한 것든지 우리 쪽에 그냥 스위치에서 필요한 것들은 당신네들이 개발하십시오 라는 소스를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기본 레거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리스타가 굉장히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브로케이드는 브로케이드까지 좀 더 발표를 드릴게요. 브로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벤더에서도 상용 단계에서 그 MPLS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100기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브로케이드는 지금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륙간을 잇는 것이나 이런 거에서 100기가를 라인 레이스로 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MPLS, 그리고 라우터 단계에서 그 오픈플로우를 지원하는 거는 지금 브로케이드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포트라는 걸 지원을 해서 뭐 언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 해가지고 서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벤더별 SDN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저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용 컨트롤 벤더들은 빅스위치, VM웨어, NEC, 엔티티가 있고요.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컴 있고 엔티티 데이터가 각각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맵 상에서는 HP가 곧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고, 시스코 같은 경우는 Q4에서 오픈플로우 컨트롤러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Q4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고요. 네, 엔티티 데이터에서 할 거고, IBM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드프라에서도 Q4에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픈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용 스위치에서는 HP에서는 5개 모델에서 25개 종에서 오픈플로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내년 정도에 1.3을 스페시피케이션 1.3을 전기종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게 과연 쉬울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약간 퀘스천이긴 하지만 근데 로드맵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IBM에서는 지금 2개 모델에서 3개 종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NEC 같은 경우에는 2개 모델 2개 종에서 하고 있고, 현재 유일하게 컨트롤러하고 스위치를 동시에 지원하는 벤더이고요. 아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1개 모델 5개 종, 브로케이드는 3개 모델 8개 중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브로케이드는 라우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PKA에서는 3개 모델에서 4개 종, 그 다음에 넷기어에서 1개 모델에서 1개 종, 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X8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자료들 찾아봤는데 딱히 그렇게 정확한 자료들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으로 갖고 있는 거는 내년 중에 1.3을 정기종이 지원하겠다, HP는. 시스코가 올 Q4까지 3750하고 3560에서 지원하겠다는데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고요. NEC는 전기종, 1.3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나왔고, 주니퍼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스템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주노스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이제 기류를 바꿨고요.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택커블 스위치에 대해서 15.1 이상에서는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1.2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 스위치에서는 VM웨어가 가지고 있고, VM웨어에서는 2개 있죠. 디스트리뷰션 스위치가 있고, 오픈 버추얼 스위치가 있고, 시스코에서는 넥서스 1000V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이퍼V 버추얼 스위치 있고, IBM에서 이렇게 있고요. 빅스위치하고 NEC에서도 각각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겠습니다. Actually, I have a question. I'm just curious, on the slide that shows the switch support for the Arista, you say the 7150? I thought that the OpenFlow was only on 7050. No. I think. I'm pretty sure. 그냥 질문 요약하시고 한글로 하시면 제가 옆에서 통역하겠습니다. So, right, so you list the 7150. Yeah, 7150. Does not run Hyperflow. 7050. Let me check. We have Arista engineer in this conference room today. 그러니까요. 예, 최영석 차장님 말이 맞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예, you are right. 제가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We would like them to do OpenFlow on the 7050, just saying, but they haven't. 오케이. 그 아리스타에서 근무를 얼마 전까지 하셨어가지고 그 정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아리스타에서 받은 자료들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질문이 더 있으시면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식은 따로 하진 않고 몇 가지만 향후 플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프로 코리아는 조금 커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뵙고 어쨌든 이게 이런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라기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시장에 어프로치를 해야지만 적정한 보이스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이제 자문을 구하고 사실 그 모임의 초동 단계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워킹그룹이 됐든 포럼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연합체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될 텐데 뭐 한국 시장에 같은 공동 프로모션을 정부 측과 함께 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고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주시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첫 번째 컨퍼런스 할 때 이 컨퍼런스를 6주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세미나를 10월 17일 날 했고요. 이번 세미나는 2달 만에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일정을 좀 맞추려고 이렇게 됐는데 다음번 세미나는 1월 말에 진행이 될 거고요. 관련된 공지는 곧 드릴 겁니다. 또 이제 비슷한 깜찍한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외부에서 스피커 한 분을 좀 부르는 게 계획이고 또 내부에서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것들 또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그때는 좀 실질적인 형태의 유즈 케이스를 좀 데모로 보여드리는 거 이런 것들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1월 말에 다시 한번 한 2주 정도 후에 공지가 다시 올라갈 테니 오늘 주신 명함들이나 여러분 연락처를 가지고 제가 메일링 리스트로 다 같이 좀 공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지는 나가시다가 그 설문지랑 같이 설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볍게 쓰신 분들은 이게 사실 이런 형태에서 모아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나가다가 저기 설문지하고 간단한 저희가 기념품을 준비했으니 이거랑 교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모두를 모실 수는 없는데요. 뒤풀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맥주를 한잔 하려고 하니까요.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한 20분 정도만 잠깐 계시면 저희가 자리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